비트코인은 미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40% 상승한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비트코인은 미쳤습니다. 안 그래도 정상이 아닌 코인판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40%, 한화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기간 동안 저는 예비군을 다녀왔는데요. 그 사이에 온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통장 잔고도 바뀌었으니 저는 예비군을 가기 직전 비트코인 폭등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했고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버텼죠. 68K에서 매수했던 비트코인은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716%의 수익률을 기록, 실투 대회에 참여하여 전국 랭킹 13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 시각 11월 14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몇 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에서 장기 추세선을 작도해 보았습니다. 2023년 10월의 저점과 2024년 8월의 저점을 연결하여 추세선 작도,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하고 위로 평행하게 올립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죠. 여기에 색깔을 입히면 이러한 상승 채널 하나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보아하니 무려 399일 동안, 약 400일 동안 유지해온 채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400일 동안의 움직임은 모두 이 채널 속에서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너무나 완벽한 형태. 이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차트는 배제하고 오늘날 차트에 주목해야 할 테죠. 그럼 현재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채널 최상단의 저항을 받고 소폭 하락한 모습. 이제부터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큰 파장을 일으키냐,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400일짜리 채널을 연장하냐, 그러한 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돌파할지 아니면 저항받고 하락할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반반처럼 느껴집니다. 꽤나 헷갈리죠. 따라서 추가적인 단서가 필요합니다. 확률을 높여줄 단서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보조 지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RSI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매수권에 진입하며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도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듯 했으나 만들지 않고 더 올라갔죠. 다이버전스는 역방향 캔들이 발생해야 확정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이버전스가 가능했던 것은 맞지만 역방향 캔들, 즉 음봉이 없었죠. 따라서 다이버전스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추가로 상승시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 다이버전스 확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이번에는 정말 조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평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22평선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이평선과의 이격이 꽤나 벌어진 모습이 포착되죠. 이평선은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끌어당긴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벌어지면 끌어당기고, 벌어지면 끌어당기고, 벌어지면 끌어당기고, 무한 반복이죠. 그리고 오늘날 차트는 꽤나 많이 벌어진 상태, 즉 22평선을 터치할 때까지는 끌어당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22평선은 볼린저 밴드 중단선과도 동일하며 이 말은 즉 볼린저 밴드 중단선을 터치하러 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우 이론 근황도 알아볼게요. 저점과 고점의 높낮이 체크, 전반적인 흐름 체크.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 명확한 상승장이죠. 그리고 순서상 고점은 형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저점을 형성하러 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점이 형성된 것 같지가 않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상승장 진행 중이지만 언제든지 저점을 형성하러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 땐 가더라도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가는 그림, 이 장면이 유력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즉 이 근방 어디에서 저점을 형성하게 되겠죠. 추정되는 위치는 85에서 81K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차트 분석이 아니고 초보 투자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초보 투자자 분들이 많이 유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비트코인 검색량이 한 달 전에 비해 5배가량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초보 투자자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초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초보 투자자를 노리고 있는 악당들이 이 시장에는 득실된다는 점이 그러하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다음 3가지입니다. 먼저 리딩방 같은 경우는 기피 대상 1순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겠습니다.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허위 및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라고 명시되어 있죠. 또한 개인별로 주식 투자를 특별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식은 아니고 코인입니다만 코인 쪽 법률이 아직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리딩방 업자들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칭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한국에 제대로 알려진 지 채 10년이 안 됐습니다. 즉 아무리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10년도 안 해본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시장에는 유독 자칭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3355 모여서 전문가님, 팀장님, 대표님 이러면서 놉니다. 기가 차죠. 기껏해야 코로나 불장 때 코인 시작해서 이제 3, 4년 해놓고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게, 그래서 자칭 전문가, 즉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추앙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성공파리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현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돈 자랑을 한다거나 차 자랑을 한다거나 자신의 후화 생활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실력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저런 물질적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이 부자임을 강조하는 심리적 함정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트레이딩 수익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슈퍼카는 일주일 렌트한 것일 수도 있고 호화 생활은 딱 한 번 가본 걸 촬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걸 떠나서도 슈퍼카와 호화 생활이 트레이딩 실력을 뒷받침해주지는 않죠.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만 나름 8년째 전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전업 투자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제 생활을 되돌아볼까요? 일어나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12시간 컴퓨터 앞에 있고 햇빛을 못 봐서 피부는 하얗게 질렸고 친구는 1년에 몇 번 만나는 연중 행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칭 성공한 전업 투자자, 즉 성공파리가 목적인 사람들은 온통 차 자랑, 돈 자랑 혹은 여자 자랑을 하고 다니죠. SNS에는 골프 사진을 올리며 분명히 말하건대 이건 망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의 망상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망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칭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고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 사람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지컬리였습니다.